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 오메가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기사들이 몇 가지 있어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기사는 조비입니다. 조비가 나사와 시뮬레이션을 했대요. 근데 이 시뮬레이션 해갖고 뭘 증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조비가 만들고 있는 비행기 120대를 가장 굉장히 바쁜 공항에서 한번 날려본 거죠. 근데 실제로 날린 건 아니라 그 여태까지 모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든 다음에 그 소프트웨어에서 돌린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조비의 비행기가 공항에서 승객들을 싣고 나르는데 아니면 뭐 짐을 나를 수도 있겠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나사의 어딥니까? 에임스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기관이 있대요. 여기랑 같이 한번 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에어택시라는 기술이 오늘날의 그 바쁜 공항에서 정말 잘 통합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합작으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조비와 나사가 함께 이제 엔지니어들이 으쌰으쌰 해갖고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만들고 거기서 테스트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120대까지 한번 날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요거 어디서 테스트했는데? 라고 했을 때는 나사의 퓨처 플라이 센트럴이라는 곳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가상현실은 아니고, 사진부터 보여드릴게요. 요런 겁니다. 보면, 자, 여기 보이시죠? 관제탑의 사진이 보이죠? 근데 이 화면들이 있죠? 이 화면이 다 그냥 모니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에다가 굉장히 바쁜 공항의 데이터를 집어넣고 이 프로그램 안에서 eVTOL을 날려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360도 디그리 뷰, 그러니까 정말 실제 관제탑처럼 360도에 다 이렇게 모니터를 쭈루룩 설치를 해놓고 거기서 운영을 해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integrated up to 120대, 그러니까 120대 에어택시를 통합을 해갖고 날려보는 거. 그래서 한 번에 또 뛰었을 때는 45대까지 뛰어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이제 공항에서 상용화를 할지, 이런 것들의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것들을 위해서 나사와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했다. 요게 첫 번째 기사고, 두 번째는 니콜라 뉴스가 나왔습니다. 니콜라와 퍼스트 엘리먼트 퓨얼이라는 기업이 10년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 먼저 정리를 해드리면,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니콜라가 수소 트럭이 있죠. 수소 트럭이 있는데 얘네들 마찬가지로 충전 시설도 같이 만들고는 있는데 이 충전 시설이 이제 조금 더 부족해 하니까 이 퍼스트 엘리먼트의 수소 충전 시설을 니콜라의 수소 트럭이 사용할 수 있더라. 이게 결국 그거예요. 많은 전기차들이 슈퍼차저,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쓸 수 있는 것처럼 니콜라도 다른 회사의 수소 충전기를 쓸 수 있게 이렇게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니콜라의 하이드로겐 퓨얼셀 일렉트릭 트럭이 FEF의 그 하이드로겐 퓨얼링 스테이션을 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오클랜드와 캘리포니아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드 스프레드 어뎨션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일단 수소 트럭이든 수소 차량이든 이게 뭔가 좀 생태계가 빨리 구축이 돼야 니콜라도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조금 더 이제 가속화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채택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FEF라는 곳에서 니콜라를 공식적인 그런 파트너사로 이제 지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퓨얼링 캐패시티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봤을 때 FEF의 충전 능력은 하루에 200대 정도의 트럭을 충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퍼스트 엘리먼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충전소의 위치가 나와요. 그래서 봤더니 동부에 없습니다. 동부에 전혀 없고 중부에도 없고 완전히 서부 쪽에만 이제 밀집해 있는데, 자, 이렇게 샌프란시스코 근방에 이렇게 충전 시설이 있고요. 요 검은색으로 나타난 거는 이제 지을 예정인 수소 충전소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또 아래쪽에도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 충전 시설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이 서부 쪽을 왔다 갔다 하는 그 니콜라의 트럭들이 이 FEF의 수소 충전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게 이 뉴스의 요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버진 갤럭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뉴스를 보내드렸죠. 앞으로 돈이 좀 많이 필요할 거고, 브랜슨이
창업자이자 투자자였던 브랜슨이 더 이상 나는 버진 갤럭틱에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자마자 버진 갤럭틱의 주가가 완전히 한번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어쨌든 그 상용 운행은 계속해서 이제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이게 매월 먼슬리로 하던 거를 쿼털리로 한다라고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있을 1월 비행의 스케줄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1월 26일 날 6번째 비행 갤럭틱 O6 플라이트이 예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예전과 마찬가지로 4명의 프라이빗 그 우주 비행사들을 태우고 날아갈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별거 없었어요, 버진 갤럭틱은. 자,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좀 해보고 싶었던 얘기는 이제 우라늄 관련된 얘기인데,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2024년도에 주목할 만한, 그러니까 주가가 오를 만한 기업들 4개가 이제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CCJ 뭡니까? 카메코죠. 카메코 관련돼서 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단기 전망, 뭐 장기적인 전망이 어떤지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카메코라는 기업은 우라늄 서플라이어의 굉장히 메이저다라고 이제 키플레이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라늄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 카메코인데, 주로 이제 어디서 하냐면 캐나다의 북쪽 사스케추안, 그러니까 놀슨 사스케추안이죠. 그쪽에서 이제 우라늄을 채굴을 하고 정제를 해서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쓸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옐로우 케이크를 만들어서 갖다 준다. 라고 이제 하는 게 이제 이 카메코라는 기업인데, 지금 최근에 이제 전략적으로 우라늄을 채굴하는 것 외에 좀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너십 스테이크예요. 그러니까 그 지분율을 지분을 조금 더 가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분을 가져가고 있는 그 기업 2가지가 웨스팅하우스 일렉트릭 컴퍼니라고 하는 곳과 그 다음에 글로벌 레이저 인리치먼트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웨스팅하우스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얘네들이 굉장히 미국에서 인지도가 높은 그 뭐랄까요, 원자력 발전소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대략 뭐 한 2000년도 1999년도에 설립이 됐고, 대략적으로 뭐랄까요, 그 직원의 수만 해도 10,000명 정도가 되는 굉장히 큰 기업인데, 이 기업의 지금 지분율을 가지고 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카메코가 현재 그 11월 7일 날 신고하기로는 그 지금 웨스팅 일렉트릭 하우스의 지분을 한 49%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51%는 브룩필드 오닝이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카메코가 원자력에 필요한 우라늄을 생산하는 거에도 그치지 않고 원자력 발전소에도 지금 지분을 많이 가지고 가고 있구나.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카메코는 일단 우라늄 생산부터 우라늄을 소비하는 원자력 발전소까지 지금 뭐랄까요, 영향력을 좀 키우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했고요. 요런 뉴스가 나와서인지 몰라도 지금 카메코 주가를 한번 보여드리면 최근 들어서 거의 뭐 한 10불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40불, 50불까지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흐름이 좋은데, 요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걸 봐야 돼요.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뉴스들 두 개를 볼 텐데, 자, 우라늄이 지금 16년 만에 최고가다. 공급난이 심각하다. 공급난이 심각하면 결국 우라늄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카메코가 더 비싼 가격으로 우라늄을 팔겠죠. 그렇기 때문에 카메코에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 왜 우라늄이 최근에 이렇게 부족해졌냐 볼게요. 자,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이 재개가 됐습니다. 재개되면서 핵연료로 쓰이는 우라늄 정광 가격이 16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이거 누가 지금 만들고 있다? 카메코가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부족해서 가격이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가격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우라늄 가격이 올라가면 마찬가지로 카메코가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 뭐 리튬 관련해서는 중국에서 리튬 가격이 너무나도 내려가니까 리튬 배터리 가격, 리튬 별로 좋지가 않죠. 리튬 채굴하는 기업들 주가가 지금 다 폭탄을 맞았는데, 반대로 우라늄은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비교를 해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더 한번 볼게요. 최근 우라늄 현물의 공급량이 극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계 최대 우라늄 기업 중인 하나인 카메코는 지난 9월에 장비 문제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올해 생산량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보면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최고가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물론 안 좋은 뉴스에도 불구하고 카메카 지금 주가가 좋은 이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 하나 더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중국 손길에 우라늄 쟁탈전이 불붙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전 공급망을 다른 나라들도 빨리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CCJ가 있다라는 거죠. 중국은 그러면 어디랑 지금 손을 잡았냐? 러시아랑 손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나오는 우라늄 서방 국가들이 뭐 해결료 뭐 사겠냐마는 만약에 정말 서방 국가에서 러시아를 제재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우라늄을 채굴할 수 있는 카메코가 굉장히 좀 수혜를 볼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러시아와 지금 중국이 원전 핵연료 시장을 장악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라늄을 지금 중국이 굉장히 많이 빨아먹고 있다라는 거죠. 중국이 뭐냐면 원자력으로 지금 에너지 대국을 지금 꿈꾸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러시아에서 나오는 우라늄은 중국으로 갈 공산이 높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카메코의 지금 주가가 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2023년도 언제였는지 12월 2일이었을 겁니다. 여기 보면 12월 2일 날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열린 뭡니까? UN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 자, 2050년까지 현재의 3배를 늘린다. 원자력 발전소 용량을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 중국, 러시아뿐만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우라늄을 앞으로 필요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를 참고를 하시고 카메코를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카메코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들은 최근에 우라늄 가격 상승, 우라늄 공급 부족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카메코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더라.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고요. 저는 이제 또 다른 뉴스들도 정리를 해서 돌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보내드렸던 내용에 조금 더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셔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좀 찾아보고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줄이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